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제가 이제 교수님 뵈면서 항상 느꼈던 게 일반 어떤 한국에서 배우셨던 어떤 교육적인 거랑은 좀 다르게 다르시다라는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뭐가 달랐지?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하버드 하버드 하버드. 발음 좀 어떻게 제대로 하버드. 그래서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막연히 그냥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 말고 좀 들려주세요. 하버드에 대해서. 하버드에 대해서? 네, 너무 궁금해서 달려왔습니다. 아유. 하버드가 뭐 별건가요? 오.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조사를 또 열심히 그랬어요? 했는데요. 딸리지 말아야 텐데. 미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이더라고요. 제일 역사가 길고 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300년 전통이 전통만 기록이 안 됐어요. 안에 석학들도 우리 교수님 포함 여생들의 그런 학교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 미국 대통령 장관, 학자, 노벨상 수상자, 하지만 쭉 찾아보니까 본문 인맥 영어 그리고 가장 많이 노벨상 수상자 가장 많이 주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그 즈음에, 그러니까 1980년대 초, 70년대 후반 이때 한창 유행했던 것이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This is James T. Hart. Fill this room with your intelligence. I haven't read the case. 20th Century Fox presents The Paper Chase.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hat have you been doing in this room? Hart, here's a dime. Call your mother. Tell her there's serious doubt about your becoming a lawyer. 그런데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제목은 하버드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원래 제목이요? 네, 원래 제목은. 완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그래서 그게 대단한 인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제목이 The Paper Chase예요. Paper Chase. 그래서 제목이 왜 그러지? 그런데 제가 이제 하버드를 가서 보니까 그 제목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하버드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각 단과대학에 딸린 도서관이 있고 또 각 과에 있는 도서관이 있고 뭐 도서관이 수십 개 뭐 그렇게 되는데 딱 수업 끝나면 다 이제 뛰는 거예요. 이 책을 어느 도서관에 가서 찾아와야 되냐. 이게 지금 학생들이 30명이 듣는다. 그럼 30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서 그게 어느 도서관에 있는데 내가 가서 그거를 빌려야 돼. 전 도서관을 막 뛰어다녀야겠네요. 그러는 책을 거예요. 찾으려고. 그 책을 찾으면 막 이 도서관에 가서 벌써 다 나가고 없다 그럼 또 다른 도서관 가서 막 또 그 책 빌려야 되고 이래서 페이퍼 체이스라는 게 이런 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막 시킨다가 아니라 물론 리딩 리스트는 주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가 봐야 될 책들을 그걸 이제 각자 워낙 많으니까 그걸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읽을 거 찾아서 그 책이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가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뭐 이틀 있다 가보면 없어. 그럼 이제 그 빌려간 사람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있다가 갖고 오면 그때부터 봐야 되니까 이제 낭패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그 도서관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하버드 졸업식을 그 앞에서 항상 하는데 와이드너 도서관이라는 게 있어요. 책이 몇만 권, 몇십만 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도서관을 들어갔다가 완전히 미로인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큰가요? 너무너무 크니까 내가 분명히 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일로 들어가도 길이 없고 뭐 뺑뺑 돌았던 그런 진짜 거기서 암담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도서관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만 도서관 가서 무슨 책을 이렇게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 딱 버튼을 눌러야 돼.
그럼 겹겹이 있는 거예요, 서가가. 와. 그렇게 이렇게 하나 치우면 또 그 다음에 또 보고 또 치우고 보고 이렇게 영처럼 쭉 보는 뭐 그런 도서관도 있지만 워낙 책이 많으니까 그 방대한 책들을 이제 보려면 눌러서 또 치워서 보고 또 치워서 보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서가 얼만큼 있느냐가 그 대학의 가치를 가늠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도서관이 그렇게 잘 돼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다니던 에드스쿨 거기에는 도서관이 갓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도서관을 딱 가니까 양탄자가 쫙 깔려 있어요. 와. 멋있을 것 같아. 약간 고궁 같, 약간 고성. 양탄자가 쫙 깔려 있고 저쪽에는 막 소파들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에 그런 거 상상을 그렇죠. 못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이 어둡고 막 이런 데가 아니라 막 환하고 화려하고 막 환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쉬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서 소파에 가서 이렇게 있고 처음에 가서 이제 도서관 보고 많이 놀랐죠. 한 번은 갇혀서 길을 잃어서 쩔쩔맸고 또 한 번은 너무 화려한 도서관을 보고 또 놀랐고 그게 아주 굉장히 좀 아름다운 추억 중에 하나죠. 딱 말씀 듣다 보니까 공부벌레의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책벌레들.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너무 천국 같을 것 같은 느낌? 막 상상하는데 가슴이 설레고 막. 저는 이제 공부하려면 한국에서 다 책상부터 치우고 네. 머리부터 또 맞아요. 해서 묶고 필기구 저 세트로 사놓고. 다 뭐 연필 다 깎아놓고 이러고 하는데 하버드에 갔더니 층계에 앉아서 또 책을 이러고 보고 잔디밭에서는 물론 그늘에 앉아서 보고 뭐 여기저기서 그냥 책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신기했어요. 우리는 책을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얘들은 공부를 그냥 소설 보듯이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한 건 맞아, 이래야 돼. 왜냐하면 다 준비해서 공부를 하려면 다 놓쳐. 근데 이제 아무 데고 앉으면 보는 거예요. 그냥 앉으면 책을 보고 저쪽에 소파에가 있으면 소파에 가서 보고 층계면 층계에 앉아서 보고 나무 밑이면 나무 밑에서 보고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서 누구 손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박물관을 많이 모시고 갔더랬어요. 근데 그 박물관이라는 게 한 대학에 있는 박물관인데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국립박물관보다도 더 크고 대단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물들에 대한 박물관. 그럼 이제 하루살이부터 있어요. 우리는 그 하루살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루살이부터 40~50평 되는 이런 큰 방에 저 위에 그 고래의 유골, 뭐 고래의 유골, 뭐 이런 것들. 아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어마어마한 큰 동물까지 수집을 해놔서 우리 하루살이 연구한 사람도 거기로 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연구한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 와서 연구를 하고. 아니 진짜 책으로 우리가 접한 어떤 예를 들면 백과사전이나 이런 지식을 접하는데 바로 옆에 가면 박물관에 그 실물들이 이렇게 있고 너무 좋다. 진짜 상상만 해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읽을 수 있는 책이 또 하나 있는 듯한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야 이래서 하버드구나라는 그게 뭐 생각이 역사 박물관 뭐 이런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이제 다른 데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하버드가 별건가요? 그런 말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거기 가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영어도 서툴고 또 뭐 지식도 굉장히 짧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박사를 하러 가긴 갔어도 그런데 거기에 교수님들도 정말 엄마 같았어. 아버지 같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위험을 부리고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몰라 제가 못 본 분들은 그런 분이 계셨는지 몰라도 정말 실생활까지 이렇게 해라. 너 운동해라.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그럴 것 같은데 운동해라. 수영도 해라.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선생님이란 분들이 공부하란 말은 안 하고 운동하라 그러고
수영하라 그러고 수영장 저기 가면 수영장 어디를 가면 수영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수영도 하라.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가서 기숙사 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로 된 분이 저를 데리고 그 오피스까지 가서 이 학생이 기숙사를 못 배정받고 그냥 왔다. 대학 교수님. 예.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내 이름 다 적고 나오면 연락해달라.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 특히 미국에서는 그룹 스터디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과목마다 그룹으로 지어서 그룹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그룹 스터디 하다 보면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도 제대로 못해도 얘네들이 하는 말이 내가 남이 너의 서포트 그룹이 될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영어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내가 떠듬떠듬 거리면서 아이디어를 내면 와 너는 그런 생각을 했니. 그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그래요. 제가 보면 뭐 별 아이디어도 아닌데 뭐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이제 뭐 쭈삣쭈삣 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이가 이렇게 굿 아이디어를 냈다. 그리고 막 칭찬을 해주니까 격려해주는 분이. 남이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니까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호들갑스럽다. 그렇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고 선생님 보고 싶고 그래서 참 거기가 뭐 우쭐대고 애들도 뭐 냉정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두고두고 너무 그립고 지금도 보고 싶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밖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 그룹 스터디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나보다 못한 친구가 그 그룹에 들어올까봐 사실 노심초사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을 때 뭔가 눈치를 주거나 그치. 그런 점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었는데 이 하버드에 다니는 친구들은 서로를 더 그럴 도우려고 것 안 같죠. 친다고. 네, 그런데 뭔가 점수를 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고 서로 경쟁하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줘. 와.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 하면 어떨 때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애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 가지고 같이 또 막 얘기를 해. 진전이 없어. 무시하지 않고 진전이 없어. 또 제가 어떤 얘기하면 내가 보면 뭐 저 대단치도 않은데 싶은데도 또 그 얘기 너는 그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답답해서요. 저는 아유 무슨 그룹 스터디 그냥 혼자 하라면 책을 좀 샥샥샥 읽고 벌써 진도가 저만큼 나갔을 텐데 얘네들은 또 뭐 그랬니? 그런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러면서 가니까 아유 막 너무 답답했어.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정말 학문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몰라. 나는 요걸 보지만 이 친구는 이쪽을 볼 수 있고 이 친구는 또 이쪽을 봐. 그런 것이 합쳐서 한 학기를 쭉 그렇게 가니까 우리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해지고 학문이 이렇게 깊이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룹 스터디를 참 정말 아이들 교육에 적용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쟤 들어오면 싫어. 똑똑한 애들을 그룹에 끼워야 돼요. 엄마들조차도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어려서부터 경쟁, 남보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게 머리에 그냥 꼭 박혀 있어서 답답하죠. 근데 정말 경쟁이 심할 것 같은 하버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